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뉴스픽 없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특집으로 경제 언박싱으로 꾸려봤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관심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오늘 금통이 평소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금통위가 이제 1년에 총 8번이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는 이제 12번인데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3, 6, 9, 12. 그러니까 이제 분기 말에 있는 그 월에는 이제 통화 정책 결정 회의. 그러니까 통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회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3, 6, 9, 12를 제외한 8번만 이제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사실상 이번 달에 열리는, 그러니까 오늘 열리는 금통위가 올해의 마지막 금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단 올해 기준금리를 이제 그 결정을 한 그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예. 이제 한국은행이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한 달만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이제 모두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네. 이제 4, 5, 7, 8, 10월 이렇게 올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림에도 나오지만 올해 이번에까지 또 올리게 되면은 이제 연속으로 6번을 올리게 되는 셈입니다. 네. 네. 그 전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6번을 올린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폭이 넓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네. 이제 7월과 10월인데 저 때는 이제 0.5% 포인트를 올리는 이제 빅스텝이라는 빅스텝. 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제 요새 그 기사 뉴스에도 네, 많이 네. 나와서 이 용어가 이제 일상 용어가 됐어요. 예,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속 6번 인상은 뭐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한미 금리가 네. 이제 역전돼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높은데요. 네. 조금이 아니죠. 뭐 지금 1% 포인트나 차이가 맞습니다. 나는 상태니까요.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네. 아직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제 지난달에도 저번 달에도 5% 중후반대를 기록했었고요. 네. 이제 금리 결정 외에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네. 오늘 그 수정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요. 네.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들이 네. 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이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과연 한국은행이 얼마나 그 낮춰 잡을지, 그러니까 네. 낮춰 잡는 건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얼마나 낮춰 잡을지. 네, 맞습니다. 얼마나 낮춰 잡을지가 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여러 가지 제어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빅스텝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네네. 했고요. 중간에 했긴 한다는 베이비 스텝 0.25% 정도만 올리는데 그쳤었고 네, 한번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많이 올리다가 미국도 뭐 워낙에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미국이 6월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0.75% 계속 올리고 네, 1%뭐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다시 속도를 높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그 빅스텝, 그러니까 0.5%를 포인트를 올릴 그 예. 가능성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올리는 게 조금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도 이제 그런 전망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국내외 금융기관 15곳에 네. 직접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네. 이제 이 중에 13곳 기관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 지금 이제 3%죠. 네. 여기에서 3.25%로 0.25 이제 퍼센트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아. 이제 금융투자협회 설문에서도
이 채권을 들고 있거나 예. 혹은 그 트레이드, 그러니까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네. 베이비 스텝을 예상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전망한 사람들의 네. 그런 판단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달러원 환율이 그 제가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1,350원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1,300원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어서 뭐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 특히 단기 자금 시장에서 네. 불안감이 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제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긴축에 나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채권 트레이더와 직접 카톡 대화를 했었는데 네. 자금 시장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이후로는 네. 이제 고꾸라지는 기관들도 꽤 많아질 거라고 해서 네, 그쪽들 한번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한참 지속됐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이 둔화되는 추세가 네. 좀 이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베이비 스텝의 이유로 이제 지목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 금융통화위원들이 직접 언급한 말에서도 네. 이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떤지 그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언급들이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네. 한국은행이 매주 금요일마다 네. 금요 강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금융 관련 그 수업 강좌를 해주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기자들도 참석을 합니다. 이제 금통위원들이 어떤 말을 발언을 할지도 네네. 들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박기영 금통위원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강좌를 했었는데 당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발언을 살펴보면 지금은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금리가 얼마 오르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얼마나 버텨주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전까지는 이제 통화 정책을 운용할 때 네. 물가와 한미 금리 역전 같은 요인들만 보다가 예. 이제는 금융 불안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시사를 한 거고요. 예, 그렇죠. 예. 네, 또 서영경 금통위원도 지난주에 이제 외부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서영경 위원이 한 말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긴 하지만 네. 긴축의 폭과 속도는 상황을 봐가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봐가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긴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경기 둔화를 좀 고려하면서 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들렸고요. 네. 특히 이제 박기영 위원과 서영경 위원은 지난달에 이제 빅스텝, 그 10월에 빅스텝 그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네. 찬성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 빅스텝에 찬성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강연에 나서서 이제 그 반대로 그렇네요. 예. 금융 불안을 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네. 뭔가 이번에 한 그 소통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통 노력이 조금 더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뭐, 그렇네요. 뭐 속도 봐서 조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금통위원들이 좀처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금리 결정 이전에 뭔가 소신껏 얘기한다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안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구두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한국은행을 출입했었는데 네. 한국은행을 이제 취재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제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강연자로 나서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통화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는 뭐 당연히 아예 이제 외부 활동 자체가 제약이 됐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기자단 행사 같은 데서 금통위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 강연을 하는 정도로만 소통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들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 그냥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뭐 이제 외부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사례가 좀 자주 목격이 됩니다. 이게 그 별게 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네.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그 조직의 성격을 생각하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뭐 거의 변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뀐 건데요. 예.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 이제 안팎에서 그 한국은행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부족하다. 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뭐 한국은행이 당연히 독립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외부와 너무 단절돼 있어서 그 절간 같다라고 해서 한국은행 뒤에 사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라는 별명도 언론사들이 좀 붙여줬었는데. 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국정감사 때도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네. 하는의 소통 노력을 그 지적을 하면서요. 네. 그 하는 내부적으로 그 발간하는 보고서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쏟아지는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그 상당수가 질이 좋은데도 내부 보고에만 그치고, 그러니까 내부 그 공람용으로만 그치고 외부로 이게 발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괜찮은 보고서들은 조금 그 외부에 최대한 좀 공개하는 쪽으로 네,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금통위원들이 좀 이게 자발적으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면 그때 그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반응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채권은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발언이 나오고 나서 채권 시장이 갑자기 그 채권이 강세장을 연출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보이는 한국은행인데 그 조금 전에 설문 결과 이야기하셨을 때 대부분은 일단 뭐 베이비 스텝을 예측하고 있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이라는 건 결국에 또 일부 소수 의견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소수 의견은 어떤 근거로 좀 제시하고 있었나요? 뭐 소수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몇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네. 먼저 이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겁니다. 10월 금통위 때 빅스텝을 했던 그 전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아.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 금통위 때 나온 전제 조건이 뭐였냐? 이제 그걸 찾아보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 네. 그리고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 네. 그 환율 상승세, 네. 요 네 가지를 이제 금통위 때 빅스텝을 하는 근거로 한국은행이 제시를 했던 건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또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요, 네. 이제 미국 물가가 여전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를 하고 있다. 확대했다. 그리고 환율도 다시 강세폭이 좀 축소됐다. 그러니까 강세는 강세인데 좀 폭이 축소됐다. 이제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 주장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네. 그 물가와 환율 그 두 개로 그 압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물가 관점에서 이제 보면 10월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로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는 뭐 좀 긴축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 11월 얼마 전에 발표된 그 11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 네. 금리가 얼마나 그 오를 건지를 기대하는 예상하는 그 물가 수준입니다. 네. 실제 물가는 아니고 이제 물가 기대 수준인데 그 물가 기대 수준이 이게 아주 조금 꺾였습니다. 네, 조금 내려가면서 꺾여서 이제 한국은행이 굳이 이번에 빅스텝까지 해야 되냐 이제라는 의문이 나오고요. 네. 또 환율 관점에서 보면 그 단순한 그 환율 수치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스와프 레이트 시장 그 상황을 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 스와프 레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선물 환율, 그러니까 미래 환율과 현물 환율, 그러니까 지금 환율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국고채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환전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와프 시장이라는 곳을 거쳐서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들어오는데요. 그때 그 스와프 레이트 수치라는 걸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제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이 스와프 레이트 수치가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달러를 팔아야 유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스와프 레이트 수치가 낮으면 달러를 팔고 네. 그 이제 원화로 바꿔서 네. 원화 채권을 사야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음.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와프 레이트 이 그래프가 작년에 이제 위로 올라갔죠. 이제 네. 그 올라간 부분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로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계속 뚝 떨어지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마이너스 1.8%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마이너스 1.8%라는 수치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국고채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같은 만기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국고채에 투자하는 게 이제 1%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 이제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외환 시장의 상황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한국은행이 좀 강하게 긴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 공개된 그 11월 FOMC 의사록이 있는데 네. 네, 그 여기서도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돼서 일단 네.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그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면 이제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그 회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그 둔화가 곧 적절해질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앞서 이제 인상 폭을 낮추겠다라고 시사한 내용하고 좀 이제 같은 스탠스인 거죠. 네. 네.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2월 13일에서 14일 날 열리고 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12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빅 스텝을 하는 게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당연히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해도 부담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해외 금융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관측하고 있나요? 오늘 이제 금통위 결과를. 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하고 그 리서치 기관들도 대부분 이제 베이비 스텝을 점쳤습니다. 예. 이제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은행, 뭐 스탠다드 차터드, 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싱가포르 개발은행, 크레디아 그리콜 이런 그 기관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이제 그 베이비 스텝을 다들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나 뭐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같은 곳들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예. 거기서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걸로 예상들을 했습니다. 이곳들이 그 공통적으로 좀 이제 한미 금리 이제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은 이제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연준이 좀 긴축 완화를 시사했다는 그런 점과 또 이제 수출 둔화 가능성, 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안정세, 네. 뭐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한 점을 이제 베이비 스텝 이후로 들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증권가에서 예상한 거하고 이제 요인은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좀 이게 두루뭉술하기는 한데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지속될 걸로 예상을 했고 네. 그 최종 금리로는 한 3.5% 수준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3%니까 0.5%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단서 조항을 좀 달았는데 이제 국내 그 증권가와 좀 마찬가지로 네. 그 미국 최종 금리에 따라 그 최종 금리에 따라서 그 3.75%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적인 그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좀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내년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7%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종 금리가 3.5%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3.7%라는 물가 상승률이 다른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네. 지금 2% 후반에서 한 3% 그 초반대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꽤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금리를 결정하는 관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율하고 이 물가 이겁니다. 네. 그죠?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도 금리는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충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최종금리가 말씀하셨는데 미국 최종금리도 사실 확답을 할 수 없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보통 5% 초중반대를 보고 있잖아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보다 차이가 만약에 3% 아까 3.25%라고 하셨는데 최종금리 우리나라 3.25면 차이가 지금보다 2배 그렇죠.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100bp인데 200bp. 그거 어떻게 그런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뭐 섣불리 단정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건 이번에 또 다시 뭐 베이비 스텝이라건 빅 스텝이라건 인상이 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상대로 가느냐, 예상대로 가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물론 지금 예상은 베이비 스텝이니까 당연히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이 나오면 이제 큰 충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 빈식 스텝이 나오거나 뭐 이창용 총재가 갑자기 이제 돌발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예. 뭐 당연히 충격이 없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그 7%대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오는데 음. 실제로 이렇게 그 7%까지 가면 예. 그 자금 시장에서 예. 영머니 무브라는 그 현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머니 무브라는 게는 이제 그 주식 같은 그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은행 예적금 같은 그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저번 달에도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하고 나서 그 저축은행에서 잇따라서 6%대 중반에 그 예적금 막 금리 특판 상품을 봤어요. 쏟아냈었는데 맞아요. 네.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오픈런이라는 걸 하고 뭐 맞아요. 저축은행 중앙에 서버가 마비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저축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5%대 그 예금 상품을 많이들 내놓고 있으면서 예금 금리가 한 5%대 금리가 좀 대세 금리가 돼버린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안 되지만 일부 시중금리에서는 이미 7%대 적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은행에서 내놨습니다. 예. 저축은행은 아닌데 예. 그 통계 수치로도 살펴보면 그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동향이란 그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그 예금 은행으로 들어온 그 수신 잔액 예금으로 들어온 그 돈이 2,245조 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전보다 36조 원 넘게 는 겁니다. 아하. 이 중에서 그 정기 예금만 32조 넘게 확 뛰었고요. 네. 네. 이게 그 2002년 1월부터 그 통계를 집계를 해왔는데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 동안 이렇게 증가한 그 규모로는 그 이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라고 말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에 뭐 역머니 부브라는 현상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금리 노마드라는 걸 또 야기한다는 게 아. 문제입니다. 금리가 더 높은 곳을 찾아서 헤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금리가 이제 높은 상품이 나오면 네. 그쪽으로 막 순식간에 일이 이동하고 절이 이동하고. 근데 이게 빠른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다른 업권에서 이쪽 업권으로 자금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한 업권 내에서만 자금이 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도 이걸 인지하고 네. 좀 이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 달라. 어.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섰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이 어제 이제 금융업계와 회의를 열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영머니 무브가 이제 업권 내에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영머니 무브 현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약간 엄포 아닌 엄포를 놨는데요. 이제 은행권도 실제로 그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 안에서도 이제 업권별로 좀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제 양극화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연말 결산을 지금 좀 앞두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은행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당시에 회의 때. 그 금융당국은 이제 그 얘기들을 듣고 이제 시장 내에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네.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은행이 올리기는 올린다는 거고 이게 이제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내년 그 금리 인상이 당연히 지속은 되는데 네. 네, 언제 끝나느냐가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대부분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네. 1분기 내년 1분기에는 좀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관건은 그 최종 금리 수준인데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예. 한국은행이 물론 이제 내년에라도 혹시 다시 이제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 참가자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네. 이런 불확실성들은 사실 그 미국 최종 금리만 보면 됩니다. 이제 네. 미국 최종 금리가 이제 결정적인 그 그렇죠. 변수인데요. 네. 오늘 발표된 그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예. 이제 12월 FOMC에서는 빅스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각자 그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서 네. 이제 불안함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7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의사록 발표 이후에 그 최종 기준금리 상단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긴축 기조를 다시 강화할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제 의사록을 보면 그 연준 그 복수의 위원들이 네. 이제 그 목표한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위해서 그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그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이 최종 금리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12월에 그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에 미국이 그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걸 보고 예. 그러니까 1월에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템포를 건너뛰고 그러네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네. 만약에 12월 FOMC에서 돌발 결정이 나오거나 하면 우리도 그걸 소급해서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또 예측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정 경제 전망이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증권가 조사에서는 이제 1.7%에서 2%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게 8월 전망, 기존이 했던 전망이 8월 전망인데 당시에 2.1%를 전망했으니까 네. 적게는 한 0.1%에서 많게는 0.4%포인트 정도 낮은 겁니다. 네. 이게 1.7에서 2% 정도면 이제 그 2020년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로는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도 내년 경제 성장률 이제 전망을 1.8%로 낮췄는데 당시에 이제 글로벌 경기 하강과 뭐 수출 둔화, 뭐 소비 회복이 좀 더딘 점, 그리고 재정 긴축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뭐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둔화하게 되면 물가도 조금 이게 주춤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거에 따라서 뭐 내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도
그에 연동해서 뭐 0.1에서 0.2% 포인트 정도 이제 낮춰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전체적으로 뭐 성장률은 내리고 물가는 그래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좀 아주 좋지 않은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해외 기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외 기관들도 이제 생각들은 마찬가지인데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2.2%였는데 1.8%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 2.2%보다도 낮은 거고요. 네. 물론 그 앞에서 그 KDI가 전망한 거하고는 같은 수치입니다. 예. 이제 그 OECD도 이제 우리나라 뭐 물가 상승 그리고 뭐 고금리 뭐 이런 그 요인 때문에 그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좀 제약이 되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의 경기가 나빠지는 게 좀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그 내년 다른 이제 국제 기구 그리고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안 좋게 봤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네. 그 2% 수준을 이제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인 IDB는 2.3%,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이제 1.9%,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이 1.7%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가장 심한 곳이, 그러니까 가장 나쁘게 본 곳이 네. ING 은행인데요. 네덜란드계 이제 은행이죠.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0.6이요. 예, 0%대로 봤는데 예. 이게 전망을 내놓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지난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그때 발표를 한 수치인데 네. 당시 판단 근거로 내놓은 게 그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수요가 좀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내년에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7%로 마이너스가 역성장할 거라는 그 근거 때문에 우리도 이제 0%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ING도 뭐 다른 투자은행 업계와 마찬가지로 뭐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 신호 그리고 가계 부채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비관론을 제시를 하면서도 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로 가는 그 궤도의 하나로 있을 뿐이기 때문에 또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서 예. 제가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패닉에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은행을 출입하면서 이제 심층 취재를 했던 오늘 이민재 기자와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기자들이 알아서 딱 깔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